안녕하세요. 경기연구원의 오지호입니다. 동화 얘기 한 편 하려고 잠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피노키오의 모험은 1883년에 이탈리아 동화 작가가 세상에 내놨습니다. 이 피노키오 얘기를 제가 인공지능 얘기하면서 꺼내는 거는 닮은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2023년 3월 21일, 지난달이죠. 챗 GPT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피노키오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게 지금 GPT가 답변한 내용을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첫 번째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인간이 되려면 정직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른이 되려면 배울 것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지혜를 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존중하고 고려하고 배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해야 된다. 이 네 가지로 정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피노키오라는 이야기는, 피노키오 모험의 이 이야기는 제페토라는 영감이 피노키오를 만들어서 그 피노키오가 여러 가지 모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정한 인간의 몸으로 거듭나는 그 과정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GPT한테 직접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 좀 의아스러워서 피노키오로 바꿨지만 이 피노키오는 사실 GPT입니다. 그래서 GPT가 대답한 거는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정직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 인공지능으로 얘기하면은 신속하게 다양하게 답변을 자연스럽게 내놓는 것보다는 정확한 답변을 내놔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보다는 정말 좋은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과연 그런 것이 보장이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인 반응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반응을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기계적 반응이 아니고 이제 공감 능력 아니겠느냐. 역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장점이죠. 이 부분이 가장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책임을 지는 것도 이게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 그러죠. 잘하면 보상을 주어주고 잘못하면 응징을 할 수 있게끔 그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주체는 없고 데이터만 있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누가 잘못하면은 그 사람한테 고통도 주고 그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족도 시켜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대상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는 언제나 우리 인류의 욕망을 반영했습니다. 피노키오는 동화 속에서 물론 이제 동화니까 말이 안 되지만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데 코가 길어지면 피노키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 테니 제 코를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어린이들한테 정직하게 살아라, 뭐 이런 일종의 권선징악 비슷한 거죠. 그런데 챗 GPT, 다시 말하면 지금 시대의 현실의 피노키오는 헛소리에 대해서 절대로 책임지거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요 1959년 서당 수업 자료를 꺼내놓은 거는 이 당시에 학동들이 졸면서 꾸벅꾸벅 졸면서 오감을 동원해서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데이터를 쌓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체험을 하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었다는 걸 우리가 상기하길 바랍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인류는 뭘 원하길래 이렇게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인공지능이라는 인공물을 만들었을까? 이 가상인간이라고 하는 이제 한유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2002년도에 만들어서 지금 각종 연예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존 인물이 아니고 그래픽입니다. 메타휴먼이라고도 하는데요. 사람들이 왜 이런 것을 만들었을까? 그거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닮은 복제물을 원했다. 저는 그렇게 가설을 세웁니다. 마찬가지로 1883년의 동화 작가는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독거노인 제페토가 나무를 깎아서 피노키오를 만든 거는 이 피노키오를 이용해서 늙고 병들었으니까 좀 일을 시켜보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의대나 법대를 보내서 고소득 전문직을 만들어 보고자 한 것도 아닙니다. 제페토의 의도는 그냥 밤이 외로워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가족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컴퓨터, 기계 이런 걸 만들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노동을 대신할 수단을 얻었지만 그 이후에는 점차 욕심을 내서 정말 우리 스스로를 꼭 닮은, 우리를 굉장히 완벽하게 모방하는 그런 복제물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부족하냐? 이게 오늘 화두인데요. 감각 소요라고 하는 거는 사전적으로는 우리 감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 이거를 말합니다. 방대한 데이터하고 달리 이 생물이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는 데이터와 달리 몸에 기여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석기시대 때부터 뱀과 나뭇가지를 구별할 수 있었고 불이 뜨거웠기 때문에 불을 두려워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사나운 호랑이와 고양이를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생명을 부지하고 번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목표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생존이라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우리가 단편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일을 시키면 그것을 그 자리에서 수행하는 정도의 단계는 와 있지만 삶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상시적인 목표가 없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적당히 취약한 몸을 가지고 그 몸을 내가 계속 꾸준히 유지하고 보수하면서 지속해야겠다라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치 지향인데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컨대 우리는 앞으로 정교한 기계가 인간의 영역으로 진입하려면 어디에도 없었던 욕망을 프로그래밍 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욕망이라는 거는 인간적인 용어지만 기계로 말하면은 방향이나 가치가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상시적인 목표는 뭐냐? 그러려면 이제 가장 가성비 높은 기획이라는 거는 기계에다가도 신체를 부여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는 1950년대 다트머스 회의에서 당시에 네로라는 많은 컴퓨터 학자들이나 공학자들, 그 다음에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처음 내놨습니다. 그 전에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1600년대에 파스칼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계산기를 만들었는데 계기는 아버지가 회계사였는데 은행원이었는데 그 아버지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초기 모델은 그냥 계산하는 거였지만 그로부터
1600년대에서 1950년대로 뛰어갔으니까 한 300년 정도 지난 후에는 이제 인공지능의 용어를 탄생시켰고 컴퓨터 공학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한 20-30년 있으면 세상을 놀랄 만한 인공지능이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뭐 혁신적인 게 나올 것이다 했는데 좀 더디긴 했지만 지금 실제로 그게 실현이 됐습니다. 계산만으로는 어디에 쓸 것이냐.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인공지능이라는 게 허상인가 해서 결국은 모델을 온 세상의 상식이나 지식을 다 한번 끌어모아 보자. 그래서 만물 박사 뭐 이런 걸로 이제 모델을 바꿨죠. 근데 이것도 일일이 사람이 입력해 줘야 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 스스로 공부해서 성장하는 그런 인공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기계학습이나 딥러닝이 나와서 지능이라는 모델을 우리가 표방하기 시작한 거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오늘 예측하는 거는 그렇게 인간의 지능을 다 따라하고 자연스럽게 사람처럼 반응하는 그 수준에 도달을 했지만 이거는 사람이 결국은 아니고 기계적 반응이다. 이걸 뛰어넘으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가치. 그러니까 스스로 몸을 갖고 생존하려고 하는 상시적인 목표가 생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까지 과연 될 것이냐. 저는 된다고 예측을 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 인류가 그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그 과정에 있다고 하는 반증은 지금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600만 가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으로 얘기하면 1300만 명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개만 500마리가 넘고요. 고양이가 300만 마리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22년도 기준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더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외롭기 때문이고 자신과 꼭 닮은 유사물을 만들어서 교감을 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망이 언젠가는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기술 발전은 인간의 능력이지만 왜 하필 다른 게 아닌 그런 것이 이 세상에서 나왔느냐라는 것은 결국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욕망이 그렇다라는 것을 주어진 걸로 보고 예측을 해야 되지 않냐. 짧은 시간 안에 제 말씀을 드리려니까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제 말씀이 향후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화두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